네, 안녕하세요. 한국사 문동균입니다. 자, 이번에는 출제순위 27번째 시간이고요. 조선 후기 국학연구라는 파트입니다. 교재는 256페이지 보시면 일단 왼쪽 페이지에 17세기 역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는 18, 19세기 국사연구가 있는데 일단 17세기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세부적으로 들어간 문제가 한 문제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 정답은 좀 너무 쉽게 갈리는 문제였고 나머지는 들러리로 썼던 거거든요. 근데 그 문제 때문에 지나치게 많이 좀 확대된 파트가 17세기 역사학이에요. 그리고 무작정 외우실 게 아니라 이거는 다른 분위기가 있어요. 이게 17세기는 붕당 정치가 가장 치열하게 전개될 때예요. 가장. 붕당의 황금기라는 시기죠. 그래서 붕당의 황금기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들이 이제 책에 수록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왼쪽에 17세기 역사 관점의 다양성이 있는데요. 밑줄에 볼게요. 각 붕당의 입증이 반영됐다. 각 붕당의 입장이 반영됐다. 요게 이제 특징이죠. 자,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이수광의 지복유설 나와 있는데 요거는요. 이수광의 지복유설은 이거는 여기 보시면은 뭐 우리 역사 유구서 이런 편 쭉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실학의 선구자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고증 관련된 것이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이제 나머지 책들이 이제 문제인데 자, 나머지 책들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17세기는 붕당의 황금기다. 17세기는. 그럼 붕당의 황금기 과정 중에 우리가 동인, 서인 갈리고 그 다음에 동인이 한 번 더 갈려서 북인, 그 다음에 남인으로 갈렸다는 거죠. 근데 북인 같은 경우에는 뭐 더 볼 필요는 없어요. 이쪽은 광해군 때 권력을 잠깐 잡았다는 것 이외에는 뭐 나머지는 더 충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서인하고 남인 쪽 얘기인데 남인 그 다음에 서인 쪽 얘기. 남인 쪽의 대표 인물이 이황이고요. 서인 쪽의 대표 인물이 이이고요. 두 인물의 성향이 곧 붕당의 성향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황 쪽에는 뭐가 있냐면 이황은 철저하게 군주 중심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남인은 군주 중심으로 책을 쓰겠죠. 그 다음에 서인의 경우에는 신권 중심이다라고 하는데 서인은 신권 중심으로 책을 쓸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가장 기본이에요. 역사서를 쓸 때. 그래서 남인 쪽에서 책을 썼다 그러면은 군주 중심 서술, 서인 쪽에서 책을 썼다 그러면 신권 중심 서술, 재상이 주도권을 잡은 사실 이런 걸 쓴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 보면 붕당의 황금기다라고 하는데 붕당을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게 누구냐면 주도 세력이 서인이에요. 그럼 서인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죠. 붕당 좋다라고 한다고요. 근데 남인의 경우에는 끌려가는 입장이니까 붕당에 대해서 비판을 하겠죠. 붕당 싫어라고 할 거라고요. 그리고 서인이 붕당 정치를 주도해 나가면서 늘 했던 표현이 뭐냐면 그게 바로 북벌이라는 건데 북벌. 네. 그래서 이쪽은 북벌을 좋다라고 하겠지만 반대로 남인 쪽에서 역사서를 쓴다면 북벌을 비판을 하겠죠. 그래서 남인 쪽의 서술은 이렇게 서술한 거고 서인 쪽의 서술은 이렇게 서술한 거고요. 이 책이 어떤 책들인지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려의 휘찬여사, 그 다음에 홍려의 동국통감 제강이 있는데 이쪽은 남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동국통감 제강 보시면 써있는 게 왕권 강화를 강조했다? 맞죠? 남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 남인에서 가장 추앙받는다. 붕당 정치 폐지를 역설한다. 끌려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다음 바로 위에 있는 미수 허목의 동사가 있는데 북벌과 그 다음에 붕당 정치를 비판한다 또 나오죠. 왜냐면 남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유계란 인물의 여사제강이 있는데 이쪽은 서인 쪽 인물이에요. 서인 쪽. 그래서 서인 쪽 인물이기 때문에 북벌론을 고취시킨다. 붕당을 좋다고 한다. 그 다음에 신권위주 서술한다. 이게 이쪽 책의 설명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17세기는요. 복잡하게 들어가실 필요 없이 붕당의 황금기구 끌고 가고 있는 것이 누구다? 서인이다. 해서 서인의 입장은 쭉 반영된 내용이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17세기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는 붕당의 성격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붕당의 성격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18세기 얘기인데 18세기 동국 역대 총목이나 동사회강은 둘 다 세모치시고요. 요건 시험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럼 뭘 봐야 되냐면 이익이라는 인물이에요. 이익. 자, 이익의 경우에는 역사에도 관심 있는 실학자인데요. 이분이 주장한 게 시세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세론. 인물 문제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시세론. 역사 발전의 동력은 누가 잘했다 못했다, 누가 도덕적으로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바로 물리력, 시세다라는 거죠. 시세.
그리고 요거를 이어서 영향받은 게 안정복인데 요거는 제가 준비한 문제가 안정복의 동사강목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설명드리고요. 단독 문제가 잘 나오는 주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한치훈의 해동 역사는 늘 한 줄이에요. 500여 종의 다양한 외국 자료를 참고 인용했다. 밑줄 그시고요. 그 다음에 이긍익의 연려실 기술은 조선왕조 정치사를 야사를 참고해서 썼다. 그 다음에 이종희 유득공 나왔는데 이종희의 동사는 고구려사, 유득공의 발해고는 발해사. 그러니까 고구려나 발해나 둘 다 만주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 시야를 만주까지 확대시켰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책 김정희 하면은 뭐 추사체도 있고 그림도 잘 그려서 세안도도 있는데 이분의 경우에는 금석과한록이라고 하는 그 비문연구소입니다. 비문연구소. 그래서 북한산 비가 순수비임을 밝히고 황초롱 비문을 판독했다. 그거 한 줄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58페이지에 이제 3번 국토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역사지리지 인문지리지. 역사지리지는 한백겸의 동국지리지, 그 다음에 정약용의 아방강이었고 체크하시고요. 인문지리지에는 중요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가 사람 살기 적합한 곳인지 이중안에 택리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도는 정상기의 동국지도와 김정호의 대동의 지도를 비교하면 되는데 정상기의 동국지도는 최초로 축척을 써요. 그래서 백리척을 썼다라는 게 특징이고 김정호는 대동의 지도에서 축척을 쓰지만 최초는 아니죠. 최초는 앞에 있는 동국지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도의 특징은 굉장히 정밀하다, 세밀하다. 그리고 심리마다 점을 찍어서 거리까지 표현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7세기는 이렇고 18세기도 설명드렸는데 18세기 쪽에 대표적인 서적 한번 문제 볼게요. 자, 요건데요. 2번 문제. 자, 요거는 15년 국가직 국은 문제입니다. 조선 후기 집필된 역사서 이 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삼국사에서 신라를 으뜸으로 한 것은 신라가 건국했고 나머지를 병합했기 때문이다. 근데 실은 고구려도 강세했고 이런 표현 쭉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에 있는 역사서를 비판했던 이제 동사강목이에요. 자, 그럼 동사강목 관련된 주제 쭉 있는데요. 동사강목은 제가 특징을 오른쪽에 정리를 따로 할게요. 이익의 제자인 안정복이 동사강목을 저술했대요. 동사강목. 동사강목. 강목으로 끝나는 것은 강목체입니다. 강목체. 근데 강목체는 큰 줄거리, 작은 줄거리 쓰는 거기 때문에요. 네. 강목체에다가 시간 순서에 따른 편년체를 혼합한 게 동사강목이에요. 근데 여기 관련돼서 특징은 동사강목의 키워드는 이거라고요. 동사강목의 키워드는 우리 역사의 독자적인 정통을 따졌다. 그걸 우리가 삼한정통론이라 불러요. 삼한정통, 삼한정통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되게 많은 나라가 있었는데 그 국가들이 어느 게 정통이고 어느 게 정통이 아닌가. 정통 위주로 쭉 쓴 거죠. 계통을. 그래서 정통의 순서가요. 단군, 그 다음에 기자, 그리고 마한, 그리고 삼국시대에는 정통이 없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통일신라, 그 다음에 고려로 이어진다라는 게 이게 삼한정통론이고 요걸 문장으로 표현하면 우리 역사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단군부터 고려 말까지 써준 거죠. 고조선에서 고려 말까지. 자, 근데 여기 지금 표현 가운데 주의하실 게 정통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정통.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정통을 따졌으니까 중국 중심에서 중국에서 벗어났다라는 거는 맞는 얘기고요. 중국에서 벗어났다. 근데 정통을 따지는 사관이 있어요. 이거를 많이 헷갈려하는 이유가요. 중국과 성리학을 같은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달라요. 중국이 아니라 우리의 정통을 따졌다는 거고 정통을 따진다는 것은 이거는 사관 가운데 성리학적 사관이 이렇게 따지는 거죠. 성리학적 사관. 그래서 성리학적 사관을 벗어난 게 아니라 이 틀에 따라서 썼고 대신 정통을 우리나라 정통을 따진 것이다. 이게 동사강목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주의할 것들이 있는 단어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이제 내용을 보면요. 우리 역사의 독자적인 정통론 얘기 나오죠. 네. 그래서 이를 체계화했다. 삼한정통론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단군 부여 고구려 나와 있는데 아니죠. 단군 기자 마한입니다. 마한. 그 다음에 통일신라 고려. 틀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국과 일본의 자료를 망라한 기전체 사설이다. 외국 자료를 참고했다라고 하는 게 이게 한치훈의 해동역사 지문이에요. 한치훈의 해동역사 지문. 그 다음에 백과사전식 서술로 문화인식의 폭을 확대했다라고 하는데 백과사전이 아니고요. 이 조선 후기 백과사전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겠죠. 최초는 이수광의 지복유설,
기타 뭐 청장관전서, 오주환 문장전상고 이런 것들이 백과사전이에요. 그래서 백과사전은 우리 교재 258페이지에 별도로 써 있는데 지복유설 시작으로 성호사설, 청장관전서, 임원경제지, 오주환 문장전상고, 기타 영조가 만들었던 동국 문헌비고 이런 것들이 백과사전이지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나머지 책들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틀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정복의 동사항목은 지금처럼 단독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독자적 정통,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어떻게 이어가는지 요거까지도 보시면 좋아요. 네. 그리고 안정복은요, 역사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 고조선에서 고려 말까지는 동사 강목에서 저술을 했지만 그 다음에 조선사 들어가서는 뭘로 저술을 하냐. 조선사는요, 열조통기라고 하는데 이거는 태조부터 영조까지의 역사를 쭉 정리한 게, 네, 그게 바로 동사 강목 이어서 열조통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리하시면 문제를 충분하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조선후기 국학연구 관련된 문제, 2번 문제, 지방지 구급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